악기에 빠져 우리 대표가 갑자기 박재식 작가랑 악기를 갖고 얘기를 해봐라. 뛰어난 그 카이스트 천재, 화학 박사, 근데 SF 소설가, 괴물 전문가. 걔 중에 뭐 하나가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건 없는 것 같고.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드라마를 보면 살짝 나오는데 장화홍련전. 근데 다른 거 몰라도 사람들이 장화홍련전은 다 알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뭐 이유가 있어요? 그 기막힌 포인트를 내가? 이거 알고 짚으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 조선 후기의 역사를 거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대인기를 끌었던 이야기가 장화홍련이거든요.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 같은 사람한테 나타나가지고 어떤 원한을 호소하고 이런 패턴의 이야기는 맞아요. 뭐 중국에도 있고 뭐 있어요. 그 패턴은 알려져 있는데 어떤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 하나가 어떤 중국을 대표하는 이야기로 있느냐? 장화홍련전 같은. 처럼 뭐 청년전이 있는지 뭐 장화가 아니라 뭐 무슨 구두가 있는지 없단 말이에요. 중국에는 그 정도로 딱 자리 잡은 게. 좀 위험했어. 조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장화홍련전이 하고 많은 귀신을 다룬 소설 중에 그러니까. 장화홍련전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뭘까요? 이유는 뭐냐면 실화이기 때문입니다. 실화. 이게 실화라고? 실화의 근거를 두고 나온 이야기예요. 진짜? 17세기에 조선시대에 활동했던 전동훈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오, 소름 돋아. 이분이 뭘로 유명했느냐? 범죄 수사를 잘하기로 유명했어요. 범죄 수사를 잘했으니까 이런 무관 출신의 사람이 범죄 수사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뭐가 됐겠어요? 조선에서 포도대장이 되신 분이에요. 포도대장. 근데 이분이 그렇게까지 높이 출세하기 전에 처음에 관직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나가지고 평안도에 철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철산이라는 동네에 사또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 동네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살인 사건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자살 사건인 줄 알았어요. 자살 사건. 장화홍련 두 사람이 사망을 했다. 실제 이름도 장화홍련이에요? 실제 이름이 조금 달랐던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두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 사건이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조선시대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해가지고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사망을 한 거다. 물에다가 몸을 던져가지고 사망을 했다. 그렇게 이제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자살 사건이구나. 뭐 정리하자라고 했는데 이분이 수사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안 넘어가는 거야. 이런 사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검시를 해야 된다. 시신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시신 검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검증을 했겠어요? 이 시신이 정말로 임신했던 적이 있는 시신인가 아닌가를 당시 조선시대 의학 지식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 과학 수사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익사를 하면 자기가 곱게 사망했을 때하고 누가 물속에 밀어 넣었을 때하고 당연히 반응이 다르겠지. 갑자기 밀려서 물에 떨어지면 그만큼 발버둥도 많이 칠 것이고 숨을 더 쉬려고 노력도 많이 할 테니까 몸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흔적과 상처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보이는 거야. 시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타살인데 자살로 위장을 시킨 거다라는 결론을 낸 다음에 이 사람을 자살로 위장시킬 만큼 어떤 그런 동기가 있는 사람이 무엇이 있을까 추적을 해봤구나. 추적을 해보니까 이 집안에 죽은 사람들의 생모 말고 계모가 있었는데 계모가 그 이어질 재산 같은 거를 탐내고 그 집안에서 그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짜고 딸뻘인 셈이죠. 그렇게 살해를 한 다음에 자살로 위장을 시킨 것이다 라고 이분이 밝혀냈어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과학 수사에 놀라운, 요즘에 뭐 사람들 뭐 추정 60분도 보고 그치. 옛날 얘기했나?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고 추정 60분 다시 시작한대. 그런 거 보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파일링 한 거구나. 하시는 분들 보고 뭐 과학 수사 이런 걸 아니까 뭐 그렇게 수사를 하는구나라고 알지만 이때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본 사람 있었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 약간 신화적 존재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이런 게 이렇게 수사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조선시대 사람들 잘 감을 못 잡았는데 이 전동을 장군 이걸 보여주니까 당시 사람들이 완전 열광한 거야. 엄청난 완전 천재 수사관이다. 셜록이네 셜록. 전록 홈즈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셜록 홈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여기서 더하기 전시 가문 문중에서 이걸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 더군다나 이분이 나중에 출세해가지고 벼슬도 높게 됐잖아요. 당상관 되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 그만한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우리의 조상을 널리 알리고 싶은데 문지 편찬되고 이렇게. 더군다나 이런 전설적인 일화까지 있으니까 이 문중에서도 이걸 알리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화 홍련전이 다른 여러 가지 소설이 있는 귀신 이야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귀신 이야기 이런 걸 나중에 추가된 거야. 재밌으라고. 원래는 과학 수사 이야기예요. 원래는 이분이 원래 뭐 이런 수사를 철저히 하는 분이라 가지고 수사를 철저히 했다라고만 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좀 붙였구나.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뭐 사또 뭐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 또 집어넣고 또 그렇게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그 동네 부임 많은 뭐 사또들마다 뭐 귀신을 보면 겁먹어서 죽어나는 이런 것도 뭐 추가되고. 그치 원래 드라마라는 게. 근데 그런 거는 나중에 좀 추가된 거고 원래는 과학 수사 이야기로서 실화로 조선 후기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생명력을 얻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오, 원래도 인정하지만 오늘도 또 매번 볼 때마다 이거 사실 악귀에 한 마리 나오거든. 가면서 그냥 장화홍련전 이제랬는데 전 나왔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이런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잘 어울려요. 네. 네. 곽 작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우신 분인데 또 제가 또 이렇게 저야 뭐 돈만 주시면 아무 데나 출연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김구라 씨를 만났어요. 아니 이제 그 전에 이제 SNS나 이런 포털을 보면 지금도 우리가 관둔 지 오래됐잖아. 네네. 지금도 시즌 1이 최고였다. 과학지식 신용안이 있어야 재밌다.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이제 구라 형한테 얘기했어. 형 아직도 그런 여론이 있는 거 알아? 했더니 그 형이 뭐라고 하냐? 니네가 그러던 말든 제작진은 관심이 없어. 야, 니네가 그러든 말든 제작진 관심이 없어. 그렇지 예상되죠. 제 말은 그만큼 이제 아니, 그 프로그램이 재밌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렇지, 자꾸 그렇지, 이제 그렇지. 그걸 돌이키게 되는 거고. 그렇지. 네, 그런 것입니다. 여튼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만나면 꼭 구라 형이 그렇게 우리를 버렸다. 아니 뭘 버려? 왜냐면 우리 같이 기억하잖아. 이 진짜 알려줘야 돼. 파일럿 할 때는 분명히 이거 편집 때 절대 빼면 안 되고요. 아니 뭐왜 이걸 왜? 김구라 선생님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요. 저는 여태까지 했던 방송의 3분의 2가 다 구라형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저는 그분 노예예요. 지식 노예라고. 3분의 2는 여기서 집을 짜내는 거야. 여기서 뚝뚝뚝 떨어지면 김구라 선생님 보시면서 아유 집이 아주 맞아. 오늘은 아주 진하게 나왔네. 맞아. 뭐 약간 정확해요. 이런 느낌. 3분의 2는 여러분 드셔보세요. 신명한 집입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 그림자 이게 좀 그림자가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그 김태리한테 귀신이 샥 들어가니까 뒤에 이제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되는 거지만 이렇게 머리가 확 올라와 있어. 이 그림자라는 소재가 이것도 어떤 그 귀신 이야기 좀 중요한 소재예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귀신이 밤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낮에 있는 빛과 대비되는 어떤 소재로서 그림자라는 게 빛과 그림자, 명과 암,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사람이 있다면 나쁜 귀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상징적으로 활용되기에 좋은 소재가 이런 그림자, 어떤 어둠의 덩어리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어둠의 덩어리. 그 말 멋있다. 조금 신기한 기록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1452년 조선왕조실록의 음력 6월 28일 기록에 나오는 아니 내용인데요. 나도 실록을 보는데 둘이 정말 계속 다른 것만 보나 봐.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너무 달라. 이 단종 임금님 때예요. 근데 단종 임금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나중에 또 단종회사 이런 거.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런 굵직굵직한 위주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에요. 어디를 보는 거야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면 황해도의 지금의 신천 지방에 전염병이 너무 많이 돌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궁중에 모이는 신하들이 막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선재라는 신하가 이선재? 제가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불안해. 완전 엉뚱한 진짜 역시 우리의 현대인의 상식으로 달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할 때 그 황해도 신천 지방에 살던 믿을 만한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황해도 지방에 도는 그런 전설 중에 구월산이 이름이 왜 구월산이 되었느냐. 구월산이 사실은 궐산이었는데 궐산. 그 말이 풀어져가지고 구월산이 된 거다라는 그런 이상한 설이 있어요. 설득력 있는데? 근데 뭐 전 모르겠어요. 근거는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궐산인데 그럼 궐이 무슨 뜻이야? 대궐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황해도에 옛날에 임금이 살던 대궐이 구월산에 도대체 누구의 대궐이 있었느냐? 단군이 처음에 고조선을 세웠을 때 또 일로 왔어? 단군이 처음에 고조선을 세웠을 때 여기서 출발했다. 나 단군이 온 데가 너무 많아 진짜. 나는 그런 설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그쪽 지역 사람들은 그걸 이제 영예롭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지역민이 또 믿음이 있었구나. 전설이니까 그걸 믿었죠. 그리고 조선시대 사람들이니까 그걸 뭘 중시했겠어요. 그거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걸 굉장히 중시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 같은 것. 근데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되면서 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를 준비를 하면서 조선이 이제 유교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족보가 불분명한 그런 제사는 다 폐지를 하자라고 하면서 태종 임금 정도 되는 시절에 그거를 폐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단군의 제사를 지내는 그 사당하고 그 시설 같은 그런 거를 근거 정확하지 않은 거 없애. 이거는 무슨 무당이 구타는 서당당이나 그치, 비슷한 그치, 거지. 그치.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제사냐라고 하면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좀 무섭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진짜 별 걱정을 다 한다. 단종 시대가 되어가지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니까 황해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파다하게 돌았다라는 거예요. 몇십 년 차이 나는데요? 단군이 자신의 제사가 끊어진 거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벌을 주고 있는 거다. 뿌리는구나. 그러면서 목격담으로 무슨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검은 흙기라고 돼 있어요. 한자로. 흙기. 그러니까 검은 기체 덩어리, 검은 기운, 검은 연기 같은 형체가 진을 이루고 싸돌아다닌 거를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진? 군사? 군사 진처럼 줄 지어가지고 상세한 묘사는 없는데 전체적인 흐르는 뉘앙스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단군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저승에서 이 까만 기운의 형태로 어떤 병사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진치고 보낸 거야. 천군. 그런 걸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까만 그런 뭐 기운의 형태로 까만 형상이 나타나가지고 황해도를 한번 쉬었고 다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전염병이 걸린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단종 때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거 우리 거 보고 연락 올 수 있어. 그러면 나 좀 챙겨줘. 알았지? 혼자만 다 드시지 말고. 이거 괜찮네 이거. 뭐가 무서워. 괜찮아. 짜릿짜릿하지 않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네. 어떤 검은 형체, 검은 어떤 연기 같은 덩어리 이런 게 어떤 무서운 귀신으로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묘사된 이야기가 한 뭐 두세 건 더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라는 어떤 그 결정체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직접 보는 또 거니까. 한편으로는 밤에 뭘 보고 언뜻 보고 착각을 하려면 대부분 검은 형체를 보고 착각했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내 그림자 보고 놀래고 뭐 이런 경우 좀 있으니까. 그래서, 야 네. 재밌네 이거. 근데 이번에 악귀도 보면 결국 이제 이렇게 조직은 아니지만 이것과 맞서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과거에도 어찌됐건 지금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면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귀신을 일상으로 느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렴요. 그럼 그런 거에 어떤 대항하거나 저항하거나 뭐 그런 어떤 집단? 그게 참 오묘한데 옛날 사람들은 전염병 같은 게 귀신이 옮긴다라고 워낙에 많이 믿었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 특히 조선 후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했던 전염병인 천연두 같은 경우에 그 천연두 귀신이 옮긴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떤 풍속이 우리나라에 퍼져 있었냐면 천연두가 다 나을 때가 되면 귀신을 잘 보내줘야 된다. 그 집에 애가 천연두가 걸렸다 나을 때쯤 되면 그 집 문 앞에다가 귀신이 타고 가라고 말을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어주고 주전부리하고 이런 거 하고 마련해줘가지고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런 제사 같은 거 한번 지내는 거야. 그래야 귀신이 그 말 타고 멀리 간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무지한 상황에서 그 귀신을 믿는 그 마음만 있는데 우리 집에 애가 건강하게 낳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만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애절해. 너무 애절하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도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귀신과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믿고 많이 따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천연두신 마마 신하고 통하는 옛날에 호구마마 이런 말 많이 썼습니다. 호환마마. 비디오 테이프 19금. 그래서 그런 많이 봤잖아. 그런 사람들하고 잘 통하는 어떤 무당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천연두 귀신을 잘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천연두 귀신을 잘 대해주는 섬기는 역할도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묘한 거예요 이게. 묘하네. 네, 뭐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역할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뭐 천연두 귀신에게 재물을 바치자 이런 역할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교묘해. 이게 또 요즘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흔히 생각하는 거는 어떤 뭐 악의 무리가 있고 그렇지. 착한 무리가 있어가지고 악의 무리는 뭐 나쁜 악에게 뭐 재물을 바치려고 하고 선한 사람은 그걸 때려잡으려고 하고 이거는 우리 현대의 우리의 사고방식이야. 이런 귀신이라는 그런 게 굉장히 어떤 드물게 특이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집에 애가 뭐 열꽃이 나고 아프기만 해도 진짜 귀신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하는 사람이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뉘지가 않아요. 묘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뭐가 있냐면 1745년 음력 2월 13일 기록으로 뭐가 나와 있냐면 실록이 굉장히 기담집이네요. 이 이야기 재밌습니다. 이 이야기 뭐가 나와 있냐면 이때 영조 임금 시대거든요. 어. 차섬이라고 하는 무당이 붙잡혀 와가지고 이 사람이 본명이 차섬인데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 다 이 사람을 차섬이라고 안 불러요. 응? 별명이 따로 있어요. 별명이 뭐냐? 독갑방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 독갑방. 방이라는 말은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제주도 같은 곳에서는 무당을 신방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방이라는 그렇죠, 말은 무슨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독갑이라는 말은 뭘까요? 일단 독자 들어가니까 약간 세 보이는데. 도깨비라는 뜻입니다. 도깨비. 아, 도깨비라는 그치. 말을 한자어로 마땅히 옮기는 방법이 없으니까 발음이 비슷한 맞아. 독갑으로 옮긴 거예요. 맞아. 그래서 도깨비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어? 이 사람은 무당인데 도깨비를 섬기는 무당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 도깨비는 방망이 두드리면 금 나오고 은 나오고 이런 우리에게 친근한 이런 착한 도깨비가 아니야. 왜 도깨비는 좀 착한 느낌인데. 이 도깨비는 이런 병과 저주와 불운과 어떤 아군의 도깨비예요. 아군. 예. 이 독감방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막 조사를 하니까 막 다 실토를 하거든. 제가 예전에는 호구방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호구방?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예전에는 그 마마 천연두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었는데 종목을 바꿨다는 거야. 도깨비 무당으로. 진짜? 다 실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깨비 무당으로 종목을 이제 도깨비 무당으로 한다면 이 사람 좀 성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알려진 거예요. 그것도 트렌드가 있고 그 트렌드 용하다고 소문이 나는구나. 차섬이라는 사람은 도깨비 무당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혐의를 받았냐면 왕자를 저주했다는 혐의를 받은 거예요. 야, 옛날에 그런 거 많잖아. 여기서 이 왕자가 누구겠어요? 사도세자. 사도세자 나중에 뭐 죽기도 하지만은 사도세자를 앞에 두고 권력의 암투가 치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중간에 하나 터진 거야. 지금 요즘 사도세자, 요즘 왕자님 좀 상태가 안 좋은 거 같지 않아요? 누가 좀 저주 같은 거 걸고 있는 거 아닐까요? 누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저주를 걸고 있는 그런 사악한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 얼찐얼찐한 흔적이 좀 보이는 것 같은 거야. 그때까지는 사도세자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을 때였거든. 그 초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왕자를 누가 그렇게 저주를 건다고 해가지고 싹 잡아들여 한 거예요. 차섬이 끌려 들어온 거지. 영조 임금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약간 악귀를 숭배하는 거 아니야 너? 악귀 숭배해가지고 왕자를 괴롭히려고 한 거 아니야? 물론 진짜 아니에요라고 하는데도 영조가 그런 거 잘 들어 너 그렇게 이해해주고 이런 사람 아니고. 그 전이 아니지. 싹 잡아들여가지고 한번 두들기고. 이제 뭐 아무도 왕자 못 건드리겠지. 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희생된 그런 사람으로 안타깝기도 하다. 도깨비 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아니 저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또 방송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개인적으로 좀 깨달았죠. 그동안 곽재식을 방송이나 틀로 너무 가둬놨다. 곽재식 작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저렇게 2시간 동안 그만큼 아는 게 많고 뛰어난 게 많다. 제가 또 연락할 테니까 시간 좀 내줘야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못했지만 그 세균 이야기도 엄청 재밌더라고요. 네, 뭐 그런 거 저는 원래 그 카이스트 숙제잖아, 그렇죠? 무슨 뭐 사실은 뭐 곽재식이 정재 승인이 뭐 다 껌이라면서. 무슨 말씀이야? 진정한 천재. 얼마 전에 그 카이스트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멀리 보니까 정재승 교수님 지나가신 것 같아요. 쫄아가지고 말도 못 붙였어요. 교수님 저 정재승 선생님이 제 곽재식이랑 인사할까 말까 하는 와중에 쓱 지나가 버리셨어요. 원래 상대는 아닙니다. 알던 사이는 아니고요. 알던 사이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 녹화 끝나고 카톡으로 정재 선생님한테 곽재식이가 무서워서 인사를 못했다. 그러지 마시라. 사랑합니다. 다음에 시간 내면 귀신 얘기도 좋고 한번 화학 얘기 저번에 뭐 그런 거 한번 또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걸 마칠게요. 수고하셨어요. 역시